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배우에 산다. 자, 2강이죠. 자, 오늘은 이제 신고가, 신저가에 대한 이제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보게 되면 이 신고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내가 보는 종목이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 막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딱 했더니 그냥 빠지는 경우도 경험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신고가 매매법에 대한 우리가 이제 휩소라든지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매도법도 이제 한두 개 정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저가 매매법에 대해서는 신저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시세가 항상 바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최고가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신저가 매매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강에서 배워야 산다에서 신고가, 신저가에 대한 이제 매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최고가 가격을 갱신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매매를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역사상 신고가, 최고가를 갱신하면, 만약에 그 주가가 오늘이 최고가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만약에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20,000원이에요. 근데 그 주가가 신고가예요. 나 100%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도세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일 좀 더 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주가는 가볍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경우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화랑 국면. 이게 이제 업종별로 틀리겠죠. 그게 이제 대형 업종에 나타나느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성장 산업으로 이 섹터의 상승이거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시장이 호황전조다, 화랑 국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기준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신고가 정의에서 또 이제 두 가지 투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가치 투자자다, 아니면 트레이드다, 이를 볼 수 있는데,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 분석을 하면서 저평가, 그러니까 퍼가 싼 종목에 쌀 때 매수를 해서 그 이익 성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PER이, 시장 컨센서스가 뭐 예를 들어서 PER 10배다. 근데 시장보다도 지금 현재 4, PER을 4로 주는데, 그러면 그 가격 자체가 주가가 뭐 10,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이 PER이 10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20,000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격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 매출이 딱딱 찍히고, 근데 그 시간은 사실 지금 투자의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는, 자,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이익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이슈죠. 붙는 주식은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 밑에서 어느 정도 쭉 올라와서 이제 시장 이슈가 될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 투자자를 가치 투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슈가 붙을 때 매수를 해서 그 이슈가 끝나는 시점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격언에,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낸 격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가 붙을 때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종목이 좋다 나쁘다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슈가 꺼지기 전까지 끝까지 매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구간들. 그러니까 그 이슈 자체가 나만 투자를 하는 시점이 있죠. 투자를 하는 시점이 나만 어떤 투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매수했던 시점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지금 100명이 알면요. 그 주식을 더 이상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는 구간까지 꺾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가치 투자자냐 아니면 내가 트레이더냐. 그게 뭐 트레이더라고 해서 꼭 뭐 스캘프라든지 장중 뭐 전업 투자자들 뭐 분봉을 매매하는 이게 또 꼭 트레이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신고가를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장중에 전업 트레이드고 뭐 분봉을 매매한다. 그럼 이 시세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트레이더가 뭐 내가 뭐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트레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 구간 자체를 조금 넓게 범위 자체를 좀 크게 봐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꺼지기 전까지.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예를 들어 오늘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시장 컨센서스의 이 성장률은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또 장중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를 하는 사람 이외에 일반인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신고가 이 정의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신고가를 매매를 할 때 한번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서술형으로 제가 봤어요. 매매 어려움. 이 매매가 어렵다는 얘기는 매수가 두려운 건데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우리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 계좌에 자산이 내가 1억을 자산이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5천만 원이 났어요. 5천만 원의 계좌 자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손실 복구를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뭐 쫄려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급등한 종목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세를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가 손실이 나 있는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매수한 시점이 신고가는 돌파를 하고 있지만 그 시점 자체가 고점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만 보면 내가 봤던 종목이 내가 10,000원에서 봤는데 지금 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를 못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만 원인데 야 잠깐 짧게 먹고 빠지고 나와줘야지. 단타 치고 나와야지. 그죠? 근데 그게 물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을 경우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 자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피 같은 돈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크게 보고 손실도 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실이 날 경우는 계속 그걸 반복을 하면 그건 바보예요.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왜 손실이 났는지 확률을 줄여가고 그죠. 그 잘못된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는 손절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보겠습니다. 내가 수익이 난 계좌를 1억 투자했는데 1억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수익금을 딱 빼놨어요. 원금은 뺐습니다. 수익금 1억으로 투자를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봤던 종목이 아까 경우에서 똑같아요. 5만 원에 갔어요. 근데 5만 원에 갔는데 내가 10%의 손절은 각오를 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1억 투자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10%면 마이너스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면 그래도 수익이 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을 버텨내면서 끝까지 또 신고가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계좌의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플러스 요인도 있겠지만 손절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죠. 결국 A, B를 보게 되면 1번, 2번을 보게 되면 저는 똑같이 만약에
A, 그러니까 1번 매매 어려움이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손절이라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갔을 경우는 손절이라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충분히 2로 매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에코프로예요. 시청 여러분들. 에코프로예요. 자, 지난 7월 달입니다. 지난 7월 달에 7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작년 7월 달이었어요. 자, 7만 원에서 14만 원이면 이게 100%입니다. 그죠? 누구나 생각을 해도 이 100%면 너무나도 큰 수익이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 수익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산업이 같이 형성이 됐을 때 이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아까 시점을 보게 되면 자, 요 시점에서 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금 70만 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 변동성, 그러니까 아까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100%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이 났 경우에 기준과 원칙에서 끌고 가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본 사람들이 이걸 또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단기 매매를 하면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5%, 10% 손절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이걸 에코프로비에면 7만 원을 봤는데 7만 원에 안 본 사람은 없어요. 다 봤습니다. 모든 주식을 하는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 내가 매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고수일수록 단순화시킨다.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단순화시켜서 매매 롤을 만드는 거예요. 승률. 그죠? 매매 수익을 낼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자가 결국은 수익을 이렇게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에코프로 BM 7만 원을 받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 10배네? 70만 원이네?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야, 주도 주네. 꺾이지 않겠네. 확신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가 신고가 종목을 모르는 투자자는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고점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 52조 신고가면 1년입니다. 그렇죠? 1년 신고가인데 그걸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연속성에서 만약에 속임수만 가려낸다면 충분히 그죠? 매매를 가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연속의 1번을 보게 되면 52조 신고가 종목이 섹터의 상승인지 개별 이슈의 상승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자, 섹터의 상승이라면 그 섹터는 대형주예요. 대형주. 자, 지금 보세요.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게 뭐죠? LG화학 기업 분할하기 전에 LG에너솔루션이죠. LG에너솔루션 분할하기 전에 LG화학이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PR이 100배가 넘어갑니다.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지금 뭐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봐도요. 자, 대형주의 상승과 동반된 중소형주 상승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LG화학, 삼성 SDI.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LNF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오늘 LG화학 많이 올랐죠. 그죠? LG화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을 보게 되면 자, 기업 분할하기 전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볼게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자, LG에너지솔 보게 되면 지금 61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시총 자체가 지금 얼마죠? 자, 139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비하면 이 대형주들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 볼까요? 삼성 SDI 보면 삼성 SDI도 지금 76만 원입니다. 주봉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 주가 흐름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그럼 이게 더 갈까?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섹터의 상승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 2차 전지 관련주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자,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자, 기준이 지금 한 20조가 넘어갑니다. 지금 18조입니다, 정확히. 근데 지금 70만 원이었잖아요. 70만 원에 18조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자, 지금 18조에서 지금 7분의 1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2조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을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이 시가총액 2조면 거래소 시장에서 이 LG에너지 에코프로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얘는 그냥 중소형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섹터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16만 원일 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체크를 해야 될 게 야, 이 종목은 이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는 신고가가 나지만 단순한 휩송 아니다. 대형주들은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형주들이 뭐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금들이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지금 이거는 단 어떤 그 단기 이슈가 아니라는 걸 모든 투자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형주 상승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중소형주의 상승 흐름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신고가의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섹터의 대형주가 움직일 경우에는 자, 중소형주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중소형주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섹터의 상승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연속성이 나온다는 건 확인하고 간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자, 재료 이슈 이 모든 것들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성장 산업의 사이클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보세요. 자, 팬데믹 때, 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떤 종목들이 갔죠? 바이오 종목들이 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이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2013년도, 14년도에 우리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제네릭이라든지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그 특허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이 점진적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성장 산업의 섹터가 형성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재료 이슈 단발성이 아닌 성장 산업의 성장 사이클의 상승이 확인됐는데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시장, 주식시장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한 섹터의 상승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유동성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그 유동성 안에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제한적인 유동성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신고가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14만 원에 자, 전고점 돌파할 때 물론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아닌 중소형주라면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대량 거래가 터졌다. 뭐 실적 이슈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렇게 뭐 우리가 야 이게 완전히 매머드급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기 전까지 그죠? 만약에 그런 어떤 매머드급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거래가 터지면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꺾입니다. 왜?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깁니다. 개인들한테. 그런 사례이고 이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넘어갔지만 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장 산업이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장에서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도 올라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장중 눌림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 매매 자체가 진입을 하려면 이건 부담스러운 자리는 분명하죠. 그렇죠? 아무리 신고가라도 내가 기준점이 없으면 매매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시장의 신고가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신고가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또 하나 볼게. 자, 개별 종목이지만 자, 독보적인 기술로 상승하는 경우 중형주,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 상승 테마 이슈가 소멸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 중소형주. 이건 사실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건 뭐냐면 이 중급자 투자자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정책에 대한 성장 이슈는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정책 관련해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주 지금처럼 성장 섹터 산업이 올라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제한적이고 국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급자 투자자 이상의 어떤 매매 포인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연속성은. 하지만 대선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인물주들 뭐 어쩌고저쩌고 올라오죠. 그 다음 정책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정말 트레이더가 매매가 좀 빠르고 약간 중상급자가 매매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나우 시장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 연속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자, 신고가에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고가 속임수는 정고점을 돌파할 때, 자, 중소형주들이잖아요. 만약에 이 지점이 직전 고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야,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막 재료를 만들어요. 그죠? 거기에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인위적으로 페이크라든지 휩소, 우리가 속임수라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을 만들어서 세력의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여기만. 자, 수급으로 인위적으로 막 거래를 만들어요. 자, 과거에는 이러거든요. 우리가, 자, 직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제 지금은 시장 자체가, 매체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직전 고점, 자, 이 지점, 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자, 이 지점, 자,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직전 고점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건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끝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고 이게 너무나도 많은, 기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도 진화를 합니다. 올려서 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죠? 이 주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 최근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청 여러분들.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내용 다 못하니까. 근데 지금 올리면서 털어내고 있어요. 올리면서. 주가를 막 올려요. 올리면서 외국인 기관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을 물량 정리하면서 삼성, SDI, LG화학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 대용주를 매수를 합니다. 이러면 시장에서 어떤 거냐면, 야, 얘들이 지금 2차전지 코스닥에서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막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산단 말이에요. 잘 빠져나오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되니까, 추세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LG에너솔루션을 바닥에서 사고 얘들을 끌어올리면 걔들은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외국인 기관들한테는 진짜 노다지예요, 노다지. 막 사지 말라고 해도 고점에 막 사들어오니까 미치는 거죠. 야, 시장이 이렇게 지금 달아오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매매 타점이, 시점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 자,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중소형주 수급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당하지 않으면 된다. 그죠? 내동매매 금지고 고점을 돌파할 때 터지는 거래량의 물량을 확인하고 정고점을 확실히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확인 매매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확인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 마저스도 전문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중소형주 인위적으로 거래를 만들어서 세력들 물량을 떠넘기는데 야, 그러면 소형주는 매매 안 하면 되잖아. 맞죠? 소형주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거 피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큰 흐름을 봤을 때.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매도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10,000원짜리가 20,000원 거였어요. 신고가가 15,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20,000원 현재 가격 오늘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로 마감을 했을 때 이 A라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끝이 날까?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이게 결국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내 기준이 명확하고 매도 확률을 어디서 끝까지 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증시격언에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주식 투자 포인트를 자, 대중이 알 때, 모든 사람이 알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지금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이지만 주변에 봤을 때 아직까지 자, 100대 중에서 전기차가 10대 정도도 지금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10명 중에서 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진짜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점에 누가 사느냐, 10명 중에서 9명, 10명 알면 그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증시견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 가만히 보세요. 부동산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작년 우리가 팬데믹 때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끝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그쵸? 영투까지 했잖아요. 그죠? 영끌까지 하면서. 근데 결국은 설마 했지만 그게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얼리버드가 있고, 포머가 있고. 이런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투자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시장 관점에서 정점을 찍을 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당일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키움증권 화면을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거기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도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좀 서류가 좀 길었는데, 자,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는 화면을 0198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 0198 화면이라는 얘기는, 자, 0198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0198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요즘 HTS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기준점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트죠. 간격 자체는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뭐 1시간이라든지 뭐 당일 누적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크다는 겁니다. 그죠? 증권사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HTS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EV 첨단 소재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올리면서 털고 올리면서 튼단 말이에요. 그 고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보고 만약에 거래가 당일 전일 기준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단기간은 0198 화면을 사용합니다. 자, 신고가 키움 화면에서 0161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0161 다 씁니다. 그죠? 0161. 자, 이 화면을 쓰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기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신고가, 신저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0161 화면은, 자, 내가 이제 250일 중에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이건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60일 신고가를 보겠다. 60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의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손실 본 사람이 없겠죠. 60일 동안에는. 만약 60일 기준점 잡으면. 250일 기준점 잡으면. 250일 동안에 매매한 사람들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이거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매일 시장에 봐야 된다니까요. 기준점 매일 봐야 됩니다. 0161 하면. 자, 증권사별로 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적 등락률 상위. 자, 키움 0194 화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0194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0194 화면을 보게 되면 기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0194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자, 1월 1일부터 해서 어느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타나요? 누적 등락률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올해부터 600% 상승이 나타났어요. 어마무시하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 여기 기준점. 자, 여기서 보시면 400%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내용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냐면 자,
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2월부터는 어떻게 볼까? 2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상승률이 클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코프로가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2차전지. 자이걸도 지금 사업 추가했죠. 2차전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응? 이걸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그쵸? 종목들이 딱 보이잖아요. 금양이라든지 종목들 한눈에 봐도 누적 상승 등락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또 신고가의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 있을까? 딱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먼저 또 보고 4월 달에 자, 한 달이 시작하면 또 이제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누적 등락률을 보게 되면 자, 오늘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뭐 감자한개 이런 거 빼고 자, EV 첨단 소재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RF 세미. 그렇죠? 쭉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좀 꽤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D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애경 케미칼 오늘 상한가 가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어떤 파악을 하냐면 야, 이 종목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장 산업의 섹터의 상승이면 대형주의 상승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중소형주까지 이어서 순환매가 이어지면 그건 정말로 내가 속임수가 아니다라는 걸 신고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필터링 할 수가 있고 걸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야, 이걸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가져오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조금 이제 좀 짧으니까 3월부터 3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쌓는단 말이에요. 누적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오른쪽 버튼을 보면 자, 이걸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요령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관심 종목으로 세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자,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뭐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딱 관심 종목이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여기서 금방 했던 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요 종목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조건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요 종목 안에서 내가 원하는 필터를 해서 그 안에 신고가 종목이지만 내가 원하는 기준과 원칙에 딱 부합한 종목들만 선정을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다 알려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누적 등락률 상위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자, 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예요? 이 종합을 하는 거예요. 섹터의 상승인지 아니면 개별 종목의 상승인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누적 등락률에서 점진적으로 이번 달 대비 3월 달에서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야, 그 종목군들 만약 2차전지 섹터들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러면 얘가 지금 ING구나.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계속 종목들이 이탈을 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꺼지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죠? 우리 애덤 스미스인가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선수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저 같은 선수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수들 반역에 지금 올라오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종목들이 야 어느 쪽으로 싹 돌아갈까? 이거. 그렇죠?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많은 여러 군데 찾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섹터에서 딱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차트도 활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 다 증권사별 다 있어요. 0613 화면을 보면 이건 좀 약간 오늘 배워야 산다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지금 신고가에다 신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보시고 더 도움을 받고시면 또 제가 또 장중에 라이브도 진행하니까 그죠?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0613 화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0613 0613 화면을 보면 이건 증권사별로 다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보는 종목이 그쵸? 보는 종목이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월봉에서 자
RF 세미가 정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는 공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위치가 주봉상에서 이러고 있구나. 자, 일봉상이 너무 많이 올랐네. 이런 거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뭐 노트북만 쓰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최소한 2대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돌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에코프로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야, 월봉을 보니까 이 정도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봉을 보니까 주봉을 보니까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야, 주봉의 한 주의 변동을 이번 주 보니까 마이너스 5에서 16%니까 이번 주 한 주의 변동이니까 월화잖아요. 어제 오늘인데 21%의 상 아래 고점과 저점의 변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변동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이걸 보는 수가 있겠죠. 일봉에서도. 그렇죠. 요 화면 활용하시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예시를 들어서 신고가 조건 검색식을 보는 거예요. 이 증권사 다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검색식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조건 검색식을 보게 되면 신고가는 001은 뭐냐면 오늘이에요. 1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이면 오늘이 아닌 어제 종가 대비해서 고가가 240이면 자, 봉이 일봉에도 적용이 되고 분봉에도 적용이 되고 월봉, 주봉 다 적용됩니다. 240봉이면 240개 캔들 안에서 신고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밑에도 제가 실전에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영봉전 이격도라는 게 있거든요. 5는 5일 이격도예요. 5일 이동평균선에서 자, 95 이상 105 이하면 5% 아래쪽으로 5일선에서 아래쪽으로 5% 위쪽으로 자, 이격 조정이 딱 나오는 종목을 딱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주가 등장률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조건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생방송에서 기가 막힌 제가 지금 노후 준비하려고 이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진짜. 확률이 거의 방송에서 한 90% 이상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등락률이 1봉전이면, 그죠? 이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1봉전이면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봉전 종가 대비, 어제 전일 대비해서 0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 종가가 4% 이상 되는 종목들을 필터링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럼 조건식 한번 보시자고요. 조건식 키움증권 찾아보면 다 있지만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검색식 예시를 보면 이게 그쵸? 저기 봅시다. 예, 신고가 검색식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설정을 다 이제 좀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검색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 검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워야 산다. 자, 오늘 신고가 조건 검색식인데 자, 아까 봤죠? 1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일 동안에 240봉이잖아요. 그죠? 240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캔들을 240봉 중에서 최고가를 검색을 해라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밑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182 종목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확률을 높이라고 마제스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격도 보는 거예요. 자, 1 주기가 기간이 5잖아요. 5일선에서 1이에요. 5일선에서 이격도가 자 95예요. 그러면 자 5일선에서 95% 전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설정을 자 97이면 뭐예요? 3% 내외라는 거예요. 그죠? 설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7이면 97에서 7이면 자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종목들이 또 압축이 되죠. 139개 종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빠진 어제 대비해서 매수세가 붙어 있는 종목들. 그러면 어제 종가 대비해서 세력들도 손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위에서 한 4% 이상 떠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를 보는 거예요. 주가 등락률을 보는 거예요. 일봉일이면 뭐라고 그랬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봉 기준에서 종가 대비해서 0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봉이 종가로 기준을 잡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등락률 만약에 4% 이상 되는 종목들을 5% 잡아볼게요. 예시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그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죠? 요게 지금 확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지금 신고가 딱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랑은 굉장히 틀려요. 이게 이제 매체 자체가 유튜브라든지 너무 잘 되어 있고 이 각 증권사에서도 이게 지금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물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용하는 방법을 내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과거에는 제가 이제 수식을 의뢰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증권 전문가 25년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죠? 그러면 신고가 다 정리되죠. 그러면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분봉 보면 자, 배우에서 하는 30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65선은 뭐다? 30분봉에서 65선은 뭐다? 5일선이다. 260선은 뭐다? 21선이다. 780선은 뭐다? 61선이다. 그 안에서 눌릴 때 조건 검색해서 딱 넣으면 죽이죠. 그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게 그 신고가의 조건 검색뿐만 아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신고가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자 심리거든요. 심리 자체가 얼만큼 내가 안정이 되어 있고 강하게 배팅할 수 있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익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일단은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보다도 시장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찾아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신고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저가. 지금 신저가 얘기를 하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보세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저가는 새로운 그죠? 새로운 가격이 계속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재가 끝자락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계속 빠지는 거고, 시장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저점이 깨져서 시장이 폭락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근데 여기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신저가는 종류가 있는데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신저가는 역사적인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모든 게 역배열에서 나오거든요. 역배열에서.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지 않을 때 종목 매수를 해서 가는 거거든요. 주식이 상장되면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는 거를 신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쳐다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이거 지금 신고가 종목도 팔팔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욕먹죠. 그죠? 하지만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우리가 이제 신저가 매매인데 활용도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52주 신저가를 1년 신저가, 480 신저가는 뭐예요? 481이라 얘기했습니다. 2년 신저가입니다. 그죠? 역사의 신저가 20이 될 수 있고 60이 될 수 있고 120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요거 52주 신저가에 120일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나머지는 이거 요 안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게 있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신저가 매매는 이게 종목을 딱 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만 하세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100 종목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걸 다 필터링에 걸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기업들은 다 그냥 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벌써 이제 먹고 들어가죠. 여기 코스닥 종목은 50종목 매매를 해라. 요겁니다. 두 개. 자,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시적인 악재가 됩니다. 무조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으로 그죠? 팬데믹을 어땠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나라에서 지금 돈을 풀었잖아요. 이런 정부 정책, 유동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 신저가에서 매수해서 장기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날아가고 있지만 조만간엔 또 이 시장 자체가 바뀐다.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건 대형주에서 매매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신저가는 이거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코스피가 자, 요게 직전 저점인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애매해서 매매 안 들어갑니다. 보시면 밑에 아래 빨간 선이 있죠. 이 빨간 선은 그냥 매수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파란 선은 매도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저만의 약간 색깔을 이제 한 거고요. 여기 보세요. 자, 코스피 신저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2000년 3월 달이었는데 이때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으로 4조 달러 이상 공급을 계속 그냥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세요. 이럴 때 지금 타이밍이 오는 거라니까요. 이럴 때. 요 지점에서 지금 시장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타이밍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1선과 241선 돌파해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지금은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시장 날라갔잖아요. 그죠? 시작 이유를 몰라?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신저가일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매수 타임이 딱 나오죠. 야, 대용주?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신저가도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419포인트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제가 우리 수식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500개, 700개까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런 시점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못하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지금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면 자, 이게 일봉 차트? 이런 차트를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이건 나만의 자, 여튼 자, 기본 차트 자, 여튼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매수해서 가는 겁니다. 보유, 홀딩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건. 그렇죠? 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저는 딱 한 번의 매수 시점이 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 3월 달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렇죠? 이 지점에서 매수 시점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건 작년 1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볼까요? 지금은 자, 업종으로 보지 말고 삼성전자로 00. 자, 이거 봅시다. 005939.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단 한 번도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시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 응? 이 타이밍이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이 타이밍.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배워서 한다 해서 이게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시점 자체가 이게 보유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이닉스 000660 한번 봅시다. 하이닉스가 지금 사인이 들어왔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제가 보유하는 사인만 들어와 있지 과거에 이제 어디 지점에 사인이 들어왔나 한번 봅시다. 대형주들에서 시그널 잡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에. 그쵸?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 3월 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고점 시그널도 나와 있고. 그 요번 타이밍에서 한번 나왔네. 여기서. 응? 2022년 요거 제가 지난번에 또 이제 추천했던 타이밍에서 요런 타이밍에서 왔단 말이에요. 요런 타이밍에서. 지금은 이제 홀딩하라는 시그널들이 이제 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거예요. 신저가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온다. 대용주 매매 기가 막힙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신저가 매매에서 지금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예. 왜? 나중에 이제 시장에 폭락이 나오고 야, 마제스터 전문가를 찾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이 배우의 산다를 보신 분들은 저를 꼭 찾으세요. 진짜입니다. 자, 코스피 대용주 100 종목 안에서 선정을 해라.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50개 종목에서 매매를 해라. 자, 3분할 원칙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코스닥 50개 종목에서 지금 신호가 떠있는 종목들의 조건 검색식에서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네. 조건 검색식의 낙주를 보면 자, 낙주 보세요. 자, 대형 낙주는 지금 한 종목도 뜨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한 종목도 지금 대형주들은 매매하는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한 300개 뜨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바닥 시그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지금 낙폭과대 제가 이번 매매 기법을 이제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네이처셀이 떠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시장은 가고 있지만 앞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매매예요. 절대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종목 안에서 자, 셀바스 AI 있죠. 이거 반등 한 15, 20% 나옵니다. 그 시그널이 떴어요. 그리고 네이처셀 있죠. 이것도 오늘 빠지겠지만 오늘 저점이
오늘 저점이 바닥 자리가 나온다. 여기서 10에서 30에서 40%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만약에 그 전에 또 이제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나머지 약한 종목들은 지금 좀 거시기해. 매매 타이밍 잡기에는. 그리고 뭐 브리지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어느 상대 세력들이 털어내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어떤 섹터냐면 급등한 종목들이 눌림목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이 그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도 종목들이 눌릴 때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이 나옵니다. 이런 낙폭과 대주들. 그죠? 요런 타이밍.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는 자, 섹터의 동반 상승을 체크해야 된다. 얘기 드렸죠?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형주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뭐 이런 애들 그 뒤를 따라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지금 뭐 종목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뭐 얘기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될 거. 개별 소형주의 신고가는 매매를 조심하자. 그리고 손절을 철저하게 엄수하자. 요 얘기입니다. 요거. 그죠? 요거. 그러면 신고가에서 나는 소형주만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이걸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매매 안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신저가는 자, 신저가의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자, 시장 낙폭, 시장이 하락할 시 자, 코스피는 100개 종목 안에서 시총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100 종목이고 코스피 200 종목은 뭐예요? 코스피 200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파생시장, 선물시장이 열리고 지금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코스피 100 종목 안에서만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50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할 매수 원칙으로. 3분할,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예를 들어 내가 20%를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5% 마지막에 10%를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3분할 원칙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와 신저가 강의를 했는데 신저가보다는 신고가 쪽으로 지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저가 사인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우리가 2차 전지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급등 나온 이후에 이제 딱 급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신호를 다 뜨게끔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걸 또 오픈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제가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각 신고가 신저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 화요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